월요일 밤입니다. 저의 영상은 굳이 그 수능생이 아니더라도 초등생 학부모서부터 아니면 미취학 학부모서부터 꼭 들어주시고 그걸 인정을 하시고 미리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아이가 자라서 수능생이 될 때까지의 그 험난한 길을 가는데 아마 그게 거기에 등불이 되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꼭 수능생이 봐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부모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은 아이들의 공부 방향을 설정을 하고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2019년 10월 28일 10월의 마지막 날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 10월에 마지막 밤이니 이런 노래도 있지만은요, 그 가수 저희 또래거든요. 근데 어느덧 다들 이렇게 나이가 들었네요. 그래서 그래도 수능 시험이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나이든 노병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모든 공부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고3이 오거나 수능을 치르러 오면 무화기가 자꾸 와서 알았어, 영상 제작 중이니까 너도 얼굴만 삐쭉 보이고 빨리 가. 그래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요, 기출 분석.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린 그 댓글에 그런 말씀들이 있기에 이것도 잘못 아시면은 공부 방향을 잡는데 크게 시행착오를 하시겠다 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분석이란 말을 이해를 하시려면요,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는요, 그 전국에서 상당히 내공이 많이 쌓이신 대학 교수님을 비롯해서 학교 선생님 해서 거의 300명에 가까운 분이 한 달간 합숙훈련을 하면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 조절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 시대, 그 시절, 올해 같으면 올해 해당 학년들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6월달, 9월달 수능 문제에 근접한 문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매년 수능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는 모르겠으나 신유형, 신유행 대비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진짜 웃기는 얘기죠. 자, 그 300분이 모여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게요,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출제 유형에 맞춰서 거의 80%에 맞춰, 제 생각에 80% 이상을 거기에 맞춰서 내되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유형을. 그런데요, 신유형을 만들어낼 때 그 출제자의 마인드는요, 제발 좀 맞춰라.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진부한 유형 말고 새로운 방법을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학생들 제발 맞춰라, 이렇게 하는 그런 심정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한 달간 느닷없이 졸지에 서든리 만드는 문제를 자기가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신유형 대비입니까? 신유형을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그런 신유형 대비 이런 얘기 나오면요, 그냥 건너뛰세요. 별로 도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기출 이때 되면 뭐 기출을 분석해라 이러는데요. 자 보세요. 300명이 모여가지고 수능 문제 딱 하나 만들어냅니다. 문과형, 이과형 이렇게 딱 만들어냅니다. 300명이 한 달간. 거기에 비하면요 일반 모의고사 뭐 평가원과하고 그 빼고 나머지 모의고사들은요 어떻게 만들까요? 대부분이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드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 문제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만들더라도 언어학자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묻는 말이 정확한가 어순에 맞는가 다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만드는데 엄청난 그 인력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아주 귀한 문제들이에요. 그 귀한 문제가 그때 새롭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보면 숫자만 바꿔도 틀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숫자만 바꿔도 신유행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어떤 수학 문제를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수치만 바꾸면 풀이 방법이 달라집니다. 풀이 과정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 숫자만 바꿔도 틀렸을 때는요 아이가 그 수학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그 전 단계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딱 풀었다 그리고 틀렸는데 2번 3번 풀어서 익숙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능에서 문제를 잘 푼다 이거는 좀 과대 망상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그 기출을 수능 기출 문제를 유형을 분석한다. 자, 이 시점에서 과연 고3이나 재수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그 분석을 한다? 어떻게 분석을 하죠? 그게 꼭 미래가 보이는 것처럼 뭐 기출 미래 이래가지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정도의 학력을 쌓은 아이들은요 그런 거 안 해도 문제 다 100점 맞습니다. 그거 어렵거든요. 한 문제 갖다 놓고 분석을 하는데 전문가들도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모든 걸 못 갖춰 놓은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무슨 분석을 합니까? 시간 낭비거든요. 되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기본기 쌓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확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국어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비문학 독해 이거를 기출 분석을 해서 새로 나온 출제되는 수능 문제를 맞추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보면 많잖아요. 내가 저 수능 만점 맞았는데 국어는 예를 들어 비문학 독해는 이렇게 풀었다 하면서 지문을 딱 갖다 놓고 이건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거 읽기 전에 이걸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거에 조심을 하고 여기에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답은 이렇게 나왔다 하고 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세요. 본인은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고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그 문제하고 앞으로 출제 300명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지문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새로 출제되는 전혀 다른 문장 순서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구성도 틀린 걸 갖다 놓고
그 식으로 푼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렇잖아요. 제 말이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문장 중에 하나를 딱 이렇게 추려서 비문학 독해 지문으로 하잖아요. 조금 손을 보든가 다듬어가지고. 이거는요, 출제 낼 때마다 모든 비문학 독해 문제는 풀이 방법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오든 제대로 읽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지요. 문장 하나하나 갖다 놓고 무슨 구조를 분석하고, 저도요 2002년에 그런 그 강사분한테 쏘가서 그 아까운 시간에 뭐 구조 독해니 이런 거 하다가 시간을 낭비했거든요. 아주 뼈아픈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 황금같이 그 귀중한 시간에 강의를 듣고 그거 연습하고 그렇네, 맞아 이랬다가 큰 코 다치죠. 그래서요 기출문제를 보는 건 좋은데요. 자,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 문제하고는 조금 구성이 다릅니다. 구성이 다르다기보다는 완성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국어 공부를,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수능장에 딱 들어가서 내공을 충분히 쌓고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쌓은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가장 즐거운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그 수능 시험이에요. 뭐 수능 시험을 보는데 즐겁다? 그게 아니라 기분이 참 좋다고 그래요. 말끔하게 탁탁 답이 그대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탁탁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수능이 끝나면 뭐 문제가 잘못됐니 어쨌니 막 얘기가 많잖아요. 300분이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드는 문제도. 그러면은 일반 모의고사는 어떻겠어요? 제가 뭐라 그러면 또 뒤에 거품 물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 잘 키우자 구독자님들은 미루어 짐작하소서 제발. 그래서요 문제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치르는 모의고사, 그거보다 더 심각한 뭐 8절 모의고사 뭐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되면요 봉투 모의고사, 그 문제가 과연 수능 출제위원들이 300분이 모여서 한 달 동안 공들여 만든 문제에 비해서 완성도가 뛰어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뭐 분석한다 그리고 다 만지작거려 가지고 다 걸레짝 만들어 놓고 그거 보는 순간 자꾸 보면 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되면 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뭐 가지고 풀겠어요? 봉투 모의고사, 8절 모의고사 뭐 이런 걸로 한 번씩 풀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인드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완성도가 별로 좋지 않은 문제를 계속 몇 달간 문제풀이만 해대다가 이 명쾌하게 답이 착착 나오고 깔끔한 문장을 딱 접했을 때 답이 나와도 본인은 이상하게 의심이 갑니다. 설마 이러다가요 엄청난 실수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멘붕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요 기출문제는 꼭 아무리 빨라도 8월달부터 다루게 합니다. 이미 허접한 걸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그거는 기본기를 닦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깨끗하고 말끔한 문제로 그 마인드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는 나중에 풀어라.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도 막 기출문제 풀고요. 심하면 중학생들도 기출문제 풀고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렇게 좋은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때는 허접한 문제로 다루다 보면은
자꾸 그 허접한 문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답이 명쾌하게 나는 걸 이상하게 꽈놨거든요. 이상하게. 특히 국어 같은 경우도요. 막 꽈놨어요. 시간만 자꾸 난이도 놓느라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깔끔한 문제를 접했을 때도요. 꼭 그런 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기출 조심해라. 남들은 기출문제 막 뒤따 풀어대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녀가 컸을 때는 좋은 문제는 맨 나중에 풀어라. 그래야 명쾌하고 깔끔하게 아주 기분 좋은 수능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서해를 매개서 한 5,000명 정도 1위부터 실력으로 따지면 보이지 않는 무슨 잣대가 있다면 전국의 1등부터 5천 등에 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항상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만점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만점자는 사실 실력보다는요, 운도 참 좋다. 나한테 좀 껄끄러웠던 문제도 이번 수능에서는 다행히도 없었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깨끗하게 검증을 해냈을 때 이게 만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그 국어도 그렇지만 수학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단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저기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배우는 수학의 단원. 그러면 그 많은 단원 중에서 30개를 뽑아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럼 출제자들이 골고루 내잖아요. 단원마다 이렇게. 낼 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겠어요. 그죠? 한 문제를 그 이만큼 되는 단원에서 한 문제를 딱 출제를 하는데 얼마나 체계적이고 명쾌한 답이 나오는 문제를 만들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교과범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21번, 29번, 30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능 문제, 기출 문제로 나중에 가서 그쪽으로 이렇게 마인드 맞추는 대로 쓰는 거죠. 뭐 분석하고 한들 그런 문제 안 나거든요. 수능에서 300분이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그 단원 중에서 이런 방법으로 내고 저런 방법으로 내고 그렇게 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수학 문제를 한 문제를 딱 있으면은 그것을 푸는 방법은 수천만 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납니다. 그걸 어떻게 기출 분석을 하면서 예측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공을 제대로 쌓고 고등학교 공부에 성실히 임한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안에서 내도 충분히 풀어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탐구 문제 같은 경우도요.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오지선다형이었습니다. 자, 문제 하나당 선지가 골라야 되는 선지가 5개예요. 제일 어려운 게요. 뭐 물환, 물투가, 화환, 화투가 아니라 공통과학에서 출제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능력하고 또 많은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수능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기억 5가지 선지를 만드는 게 출제자도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다 써먹어 봤으니까 이제는. 그러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기억, 니은, 디귿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5가지 선택 지문을 검증을 해서 정답을 찾아내는데 지금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을 더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그것은요. 한 가지 이론을 배워도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터득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칠판 수업이나 기타 등등 선생님들한테 들어서 배웠을 때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활자로 된 정의, 그것을 정확하게 이론마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그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오지선다형보다는 기억 니은 디귿의 탐구형이 무척 쉬워졌다. 세 가지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이 정확히 딱딱 맞아 떨어져요. 틀린 건 틀린 거고 맞은 건 맞은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5가지에 비하면 세 가지로 출제되는 기억 니은 디귿이 훨씬 쉬워졌다. 그래서 한 개 틀리면 잘못하면은 2등급으로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과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아이들에 비하면 공부하는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만점을 못만 공부를 한다. 이거는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주된 목적은 그거라 그랬죠. 지나고 나니까 진짜 후회되고 아쉬워서 제발 이 잘키우자 TV에 오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같이 시행착오 하지 말고 지름길로 올바르게 딱딱 하시라 해서 오늘은 기출 분석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일부를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어도요, 제 말을 믿으세요. 제 말을. 저는 오랜 기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다 행복하게 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뭐 기출 분석 해라 이러면 그냥 문제 풀고 말아요. 그 분석할 능력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수능장에 가서 뭐 기출을 어떻게 분석을 해요, 문제를. 그럴 시간 없거든요. 문제 풀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국어라 그랬죠. 국어는 분석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 방법으로 풀었다가 망한다. 매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대로 하면 이건 맞아요. 유형 분석, 기출 분석이 아니라 유형의 한 80%는 매년 반복이 되거든요. 거기서 또 빠져나가고 새로운 게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형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풀어낸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시간에 전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런 것 당하지 않고 끝까지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려면은 이런 유형 저런 유형 또 있다. 이럴 때는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당황하지 말고 늘 하던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풀어라 해서 기출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확한 제 말을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니까요. 제 말을 믿으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 주시면은 행복한 날은 곧 옵니다. 자, 끝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영상에서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은요, 구독을 누르시고 보시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